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늘 라디오에서 책을 읽어주는 DJ를 꿈꾸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라디오에서는 읽어주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 좋은 글들 읽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고 온 책은 감정 어휘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드리고 싶은 좋은 글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감정으로 기억할 수 있다. 소문 만복내 웃는 문으로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고사성어이다. 운이 아니라 복이 들어온단다. 그것도 만가지나. 물론 여기서 많은 개수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의미이긴 하다. 운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복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다. 사람들은 운이 좋기보다 복이 많기를 기원한다. 소문 만복내에는 그 비결이 웃음이라고 제시한다. 그 옛날 옛적에 나온 말이 현대 뇌 생리학으로도 근거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해마에 저장된다. 해마는 새로운 경험을 언어와 서사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억 중추로 우리가 미처 감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 옆에 붙어 있다. 이 탓에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해마도 덩달아 자극을 받는다.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자극받은 경험일수록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는 배경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느낌이 강렬했거나 반복적으로 떠올렸거나 오늘 아침에 몸이 건조하게 암기한 사이트 패스워드보다 수십 년 전 눈 내리는 날 종각 앞에서 첫사랑과 수줍게 만난 날이 훨씬 선명하다.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선명한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 앞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반복 재생한 배경이 크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재생할 때마다 편집과 조작을 가해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만들고는 뇌라는 극장에서 상영한다. 그때마다 감정이 생생한 까닭은 지난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지금 벌어지는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게 고통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러는데 필수적인 데이터가 기억과 상상이다. 사고와 유추는 새로운 정보를 고유의 기억과 연결해서 그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상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은 해마와 전전두엽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되뇌 피질의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은 사고, 분석, 예측을 거쳐 선택, 결정, 판단하는 등의 기능을 총괄한다. 그런데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아동기에 진화를 맞춰 고정되는 반면 전전두엽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빨라야 20년, 늦으면 40년까지도 걸린다. 이런 이론을 알고 나면 어리거나 젊은 인간 종이 왜 그토록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선택, 결정,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족해서도 이상해서도 아니라 정상이다. 어떤 면에서 교육이란 전전두엽의 진화를 앞당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편도체의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대략 40세였던 옛날에는 전전두엽이 진화를 마치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옛 성현들께서 그래서 그토록 자나깨나 수양과 공부를 강조했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혹은 어떻게 판단하거나 결정할지는 새로운 경험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지에 달려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면 금지하거나 회피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면 접근한다. 여기서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기준은 객관성이나 사실성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 회로를 따라 편도체와 해마에 입력된 정보에 의거한다. 이때 있지도 않은 일이라든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등의 비판이나 조언, 충고 따위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실제로 허상이든 조작이든 자신의 뇌에서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한 것이 훨씬 직관적이며 이 또한 중요한 경험이다. 이런 뇌의 생리를 들여다보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늘 동시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때와 앞으로 올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새로운 경험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억을 자극할지는 과거의 경험을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느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 과거와 미래의 감정이 현재의 선택,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저마다 다른 삶의 궤적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경험과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있다. 오래전 후배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옥상을 뚫고 올라가 버린 사고가 있었다. 건물 외벽 위에 간신히 걸터앉은 위험천만한 사고였고 다행히 119 출동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내가 주의 깊게 들은 건 다음 이야기다. 같이 탄 친구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너는 어떠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아무렇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또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잘 타요.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살 때 폭풍주의보가 내린 바다에 빠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영 강습 받는 나를 보고 친구가 한마디 했었다. 너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놓고도 물이 안 무섭냐?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바다에 빠지면 물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구나 자각했을 뿐이다. 반면에 뜀틀에 대한 공부는 있다.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5단 뜀틀을 넘다가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 때문인데 그 후 중고교 시절 뜀틀 시험은 거의 0점 처리되었다. 선생님이 어이없어하며 다시 뛸 기회를 주어도 고개를 흔들며 속으로 차라리 빵점을 맞고 말겠어요 라며 뒤로 물러섰고 친구들은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냐며 야단이었다. 나도 내가 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뜀틀 무너지는 것에 훨씬 공포감을 느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뜀틀에 깔리는 것보다 물에 빠지는 것이 훨씬 위험한데 말이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겪더라도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또 다르게 기억한다. 심지어 똑같은 걱정거리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여긴다. 각자가 속한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기질을 무시할 수 없다. 에밀 졸라는 테레즈 락행을 쓰면서 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질을 연구하기 원했다고 했는데 성격이 타고난 성질이라면 기질은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 성향과 비슷한 말이다. 오히려 성격보다 지속적이고 변화하지 않아 운명과 기질은 같은 개념의 다른 말이라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이다. 최근 너는 MBTI가 뭐야?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쉽게 들을 만큼 MBTI 테스트가 유행인데 직접 해보니 성격이라기보다 기질 테스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MB는 이 테스트를 고안한 두 사람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첫 글자들이다. 기질과 그에 따른 감정적 경험이 고유의 기억을 만들고 미래와 연결하고 상상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로망 롤랑의 이 말이 암시한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가 싸우고 있다. 이 전장에서는 늘 새로운 법칙이 낡은 법칙을 대신한다. 인생에 빗대어 한 말이지만 감정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역시 새로운 법칙이 낡은 법칙을 대신하지 못할 때 프레임에 갇힌 발상이나 선택, 발언 등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의존하는 낡은 법칙, 즉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자신의 기질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한 데다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의 감정에서 과거와 미래가 싸울 적에 이런 새로운 법칙이 낡은 법칙을 대신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주도권을 함부로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설령 과거나 미래에게도. 과거나 미래에게라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요. 너무 좋은 글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책 꼭 사시거나 대출해서라도 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감정 어휘 유선경 지음 N의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네, 한 번 들어서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한 번 들어서 너무 좋아서 또 듣고 싶은 분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